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인터뷰 한 편을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보다 걱정이 많았어요. 정체성에 관한 것, 경제적인 것, 대외적인 것, 정신적인 것 등등등. 그래서 그 고민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의 인생 선배들, 커리어 선배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제게 정말 너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대화를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요. 바로 이문시 선생님과의 대화인데요. 이문시 선생님은 저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통계학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십니다. 책도 집필하셨고 또 대외적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이 인터뷰가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한 인터뷰인데,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50세를 맞이하여서 안식년을 갖고 충분히 휴식하신 후에 재취업을 할 회사가 이제 결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 다 여쭤봤습니다. 재정적인 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저는 사실 안식년 하면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다가 6개월 막 10개월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충분히 잘 휴식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식년이 끝날 때는 이제 재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은 실제로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시고 소중한 이야기를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신 이문시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년 반, 18개월 동안 안식년을 이제 가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모셨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선생님은 안식년이 필요할 때다, 갭이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식년을 결정하게 됐는데, 저희는 우선 온 가족이 정말 놀고 쉬고 여행 가는 것에 정말 열심인 가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면은 다음 휴가를 어디로 갈지 서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그렇게 노는데 엣지가 있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모든 휴가를 탈탈 털어서 놀고 여행을 다녀와도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회사 일은 이렇게 계속 다 쌓여 있고 집안일도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꼭 바쁜 것을 피해서 멀리 가지 않고도 내가 집에서 일상을 살면서 내 삶터에서 정말 일탈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타이틀과 직함 속에서 점점 제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꾸 일 속으로 함몰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인생의 모든 핑계와 이유를 자꾸 일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일종의 위기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 타이틀을 뗀 채 자신을 온전히 만나보고 싶었고, 또 명함을 내밀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이렇게 말씀을 되게 담담하게 해주셨는데 저한테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일단 저는 돌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전체의 정체성이 제가 하는 일, 특히 제 직장, 그 다음에 제 업무 타이틀, 이런 걸로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되게 두려워요. 그게 없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 네, 제가 정말 20년을 일해서 참 많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나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50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뭐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이 남았는데 이대로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또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제 인생의 여백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여백이 없으면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처럼 인생도 여백이 있어야지 중요한 것은 좀 더 돋보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수정해서 방향을 바꿔서 나가는 그런 중간 점검의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멋지게 그 삶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군요. 네. 회사원들에게는 로망 아니겠습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일 안 하고 쉬는 것, 정말 누구나 미드 커리어에서 있는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고 꿈꿔봤음직한 그런 일인데, 사실 실행을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짝 듣고 싶은데, 일단 무급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식년 갭 이어 동안 인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했고, 가족과도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게,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제 사랑하는 로맨틱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경제 공통체이기도 하잖아요, 저랑. 그래서 저도 여보 갭이요? 안식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조금 긴장하는 그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모기지도 아직 많이 갚아야 하고, 둘 다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은퇴 준비도 둘 다 늦게 시작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짐을 또 남편에게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저어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경제적으로는 저축해 놓은 부분을 일부 쓰겠다고 계획을 했고, 또 일하다 보면은 쉽게 써버리고 낭비하는 돈이 늘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산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남편도 같이 쉬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는 바람에 남편은 계속 회사를 다녔고, 그 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이 덜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전체의 인컴이 반으로 주는 거니까 많이 부족하게 된다면 은퇴 후에 쓸 돈을 미리 좀 당겨서 쓰고, 나중에 그만큼 은퇴를 좀 늦추고 일을 더 하자는 일을 더 생각으로 하자. 임했습니다. 회사를 쉰다는 거는 아무래도 삶에서 불안정성, uncertainty가 확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그 장벽들, 불안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선생님 이런 느낌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업무적인 부분이 휴식을 고려할 때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아마 선뜻 결단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시간 일을 놓고 있다가 돌아와도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과감히 떠나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그 일을 마스터해야 되고, 또 누구의 지시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수준이라면 설사 재취업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직급이나 연봉을 좀 낮춰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저는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되고, 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간 쌓아온 경험이나 내적 역량이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큰 불안감 없이 갭 이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했습니다. 선생님 살짝 심쿵했어요, 지금 방금.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 선생님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때부터 오늘부터 휴식하실 때까지. 네, 저는 40대 중반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이었는데, 미니멈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갈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20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느니 차라리 중간에 한번 안식년을 가져보자 하고 그때 처음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커리어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막 올라갈 때였고, 그리고 큰딸은 마침 또 사립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 사립대 등록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미국은. 예, 그래서 그때 쉽게 그만두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를 고르다가 딸의 졸업식을 이틀 남겨놓고 그때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안식년 보내시는 동안 하루 일과에 대해서 살짝 여쭙고 싶은데, 사실 주위에서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정말 가열차게 퇴사했어, 안식년 시행했어 했는데 사실 집에서 핸드폰만 보다가 6개월이 가버렸어,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내가 이거는 매일 하려고 했다, 이거는 조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 있으십니까? 네. 제가 특별하게 하루 일과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를 꼭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아이들 도시락의 메뉴를 매일 다르게 바꿔서 도시락을 싸주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고, 두 번째는 남편과 건강을 위해서 낮에 햇살을 받으면서 주변의 공원이나 뭐 산에서 1시간 이상씩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18개월의 시간을 월별로 혹은 2, 3개월씩 묶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제가 나름대로 하지 않으려고 유의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의 가치가 돈으로 보상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쉬다 보니 어떻게 알고 또 기업의 자문 역할이나 뭐 사회 이사 그런 달콤한 유혹이 약간 있었는데,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안식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정쩡하게 쉬다가 돌아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한 것은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닝 하는 건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 조금밖에 못했었는데 그걸 좀 본격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해보자 해서 나무 가꾸는 일, 나무 심는 일, 또 나무를 삽목해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는 일에 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외에 또 특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를 6주 동안 하기도 했었는데,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선생님, 안식년 하시는 동안 되게 충만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근데 돌아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이젠 돌아갈 때다라는 느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나요? 그 느낌은 일단 충만하게 쉬었잖아요, 제가. 정말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다 놓고 충만하게 쉬었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1대1 시간을 가족들이랑 다 보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쉴 만큼 정말 쉬었다. 그리고 나는 내 직함이나 타이틀이 없어도 난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내 존재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저 혼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일하더라도 억울한 생각이 좀 덜 든다.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억울한 느낌이 이제 좀 덜 들어서 다시 일하러 갈 때 마음이 좀 가볍고요. 그리고 아직 젊은데 일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게 또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기다려집니다. 이제 재취업 하실 때 네. 레주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experience 딱 있고 가장 마지막에 계셨던 네. 회사에 네. 뭐 2022년부터 present 이게 아니라 그쵸. 2023 이렇게 찍히고 그쵸, 사실 그쵸. 개비어가 보이잖아요. 네. 레주메에서. 네. 혹시 그런 질문을 진짜 하나요? 네. 너 작년에 뭐 했니? 네. 이렇게? 진짜로 네. 많이 했어요. 뭐 했냐고,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냐고, 그런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거는? 항상 그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바티컬 이यर, 안식년을 가졌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20년 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많이 크고, 그래서 쉼의 시간이 필요해서 안식년의 시간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현직에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마이너스다라는 말은 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뛰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1년 반 전에 했던 일을 막 또 리프레시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 저 인터뷰하기 전에 예전에 일했던 거 들춰서 좀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도 물론 현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이디얼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경력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미숙한 그런 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베테랑을 뽑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터뷰도 뭐 여러 차례 하잖아요. 스태티션 여러 차례예요. 그냥 스크리닝 하는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테크니컬 인터뷰도 하고 또 패널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에서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피곤은 했지만. 선생님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휴식도 하셨고 아이도 키우시고 또 다시 복직도 하시고. 선생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글쎄, 삶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랑, 가족, 또 신앙, 그리고 열정.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배우자로 또 부모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제는 불가능했던 일을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잘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또 어제는 미워했던 것들을 오늘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나의 인식과 또 사랑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